민서의 5분 책방. 오늘은 고래동 천원 공방. 예전에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했었는데 민서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네. 간단한 줄거리하고 뭐가 민서를 다시 책을 보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은 제가 상상의 집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 고래동 천원 공부방은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데 저번에 읽었을 땐 천원 공부방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 오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고래동이란 거는 이제 저기 그림으로 보시면 머리말과 꼬리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총 파트를 나누는데, 머리말은 좀 부잣집이고, 그 다음에 약간 꼬리말은 말 그대로 꼬리잖아요. 꼬리는 이제 약간 그런 의미 같아요. 고래에서 머리는 머리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리를 주도한 것 같고, 꼬리는 그냥 따라가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꼬리말로 정한 것 같은데, 좀 주도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자면 꼬리말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눴던 고래동인데, 거기서 한 공부방이 열게 되는데 고래동 천원 공부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자기가 머리동에 살긴 하지만 머리동 사람이죠. 네. 그 교장 선생님께서. 네, 그죠? 그치만 뭔가 꼬리동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꼬리말.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해가지고 오직 꼬리말에 사는 친구들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 천원공부방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시점으로 가면 이 주인공은 이찬호라는 친구고, 꼬리말 아인가요? 꼬리말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머리말에 살고 되게 엄마는 그 부녀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엄마랑 극과 극인 사람이어서 막 과외도 막 받고 그런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찬호가? 네, 찬호가. 그래서 주인공은 나도 저런 공부방을 하나 다니고 싶다 생각했는데 딱 천원 공부방이 생각이 나서 하루에 단돈 1,000원. 어제 그래봤자 한 달에 막 3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천원 공부방을 가가지고 매일매일 대처리하는 친구도 꼬리말에 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이제 100점을 맞게 되는 66점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과목을 100점 맞죠? 전체 다. 그래요? 네. 근데 꼬리말 공부방에는 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다기보단 여기는 선행학습을 하진 않는데, 원래 보면 과외나 공부하는 거 보면은 되게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게 좋다 이러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복습을 주로 하고 선생님이 약간 이런 거 물어봐요. 오늘 무엇을 배웠냐? 민주주의를 배웠다. 그럼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의미를 얘기하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문답법 위주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잖아요. 질문만 하고 가르쳐주는 건 없고. 근데 이제 이걸 점차 한 두세 번 가보니까 질문을 하고 그걸 이제 읽게 되고 이제 그 지문들을 읽게 되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회라는 과목을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는 비법을 알게 된 거죠. 그 비법이 내가 모르는 걸 발견하고 내 말로 정리를 해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 이게 비법인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우리도 학원이잖아요. 네. 우리도 학원일 때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애들이 답하고 다 안다고 해서 확인해보면 다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 공부방의 방법이 좀 새로웠나요? 예전에 읽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어땠어요? 이 천원 공부방이 굉장히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런 비법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습이라는 게 응. 되게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예습은 그래 뭐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그냥 그게 생각보다 많은데, 복습은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그냥 5분만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새롭게 막 딱 알려주는 기보다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더 잘 알려줘요. 그렇죠. 원래 모든 진리라는 게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알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실천하셔서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네요. 그죠? 네. 그게 되게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공부라는 관점에서 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서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한 30명 있으면 30명의 아이들이 다 공부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공부에 하고 싶은 마음에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근데 인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애는 세상에 없다고. 근데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안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못하고 싶은 애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거는 음. 그냥 어른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고 갔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교육학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냥 표면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너 공부 되게 잘하고 싶어?" 이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되게 예뻐져서 아이돌 하고 싶어?" 아니면 "멋있어져서 아이돌 하고 싶어?" 이 두 개를 하나를 선택하자.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돈이나 외모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도 당연히 돈하고 연결이 되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고 너무 좋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 아니에요? 민서는 어때요? 민서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봐요? 주위에서라기보다는 음. 약간 저희 핏줄이 좀 좋았는지 음. 좀 되게 지적인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음. 되게 그런 그러니까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다 보면 각각의. 공부에 대한 아우라가 있다고요? 네. 예. 뭐 저 사람은 보면은 되게 뭔가 엄청 똑똑할 것 같고 막 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가끔씩 보면.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저는 부러워요. 아 그런 그런 아우라가 아우라를 있을 풍기는 게 풍기는 아하. 만큼 그 공부를 했다는 거고 음. 또 그 공부를 근데 해 그 아우라가 공부 때문이라고 확신하나요? 네 왜냐면 어. 공부를 안 하면 나올 수 없는 그 포스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는 어 정말로 원하면은 살을 정말로 빼고 싶으면은 음식을 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뭔가 공부를 되게 하고 싶으면 공부 대신 내가 하는 것들 있죠. 공부 대신 내가 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민서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공부만 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을 느낀 적 있어요? 저는 음. 근데 하고 싶은 게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요? 그런 네. 사람이 있나요? 아니 뭐 근데 본인을 꼭 속이는 건 아니고요? 꼭 그러는 건 어. 아닌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음. 뭐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 그래도 공과를 가고 싶으니까 저는 공부 근데 쪽으로 운동을 그다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뭐 잘하는 편이잖아요. 잘하지만 그래도 뭐 공부만큼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 되게 쪽은 아닐 가능성 거라고. 있는 그쪽을 가고 싶었고 그다음에 못 좋아하는 거를 못한다 이래서 후회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부를 쪼끔만 해 놔도 음. 미래에 가서 음. 많이 재밌게 놀면 되지. 그걸 음. 굳이 후회를 하나. 음. 재밌게 막 학생 시절 때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놀다 보면 음. 그냥 음. 반지하에 살아서 음. 후회 없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차라리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음. 그다음에 나중에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민서가 인제 복습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선행하고 예습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쭉쭉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복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얘기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약간 보면. 맞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냥 딱 수업 하나만 들어도 '아 이거 "아 나 이거 알겠다.' 안다." 그래서 그냥 딱 멈춰 버리죠. 근데 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음. 그게 그냥 알아듣는다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 선생님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 거거든요. 깊이와 넓이를 갖게 안다는 거죠. 근 내가 알아들어.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요즘에는 음. 요즘 학원 스타일이 약간 예습이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음.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게 왜냐면은 예습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 있냐면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중요한 한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서 "나는 6 학년인데 중3 거래. 나는 6 학년인데 고1 거래." 그러면 되게 앞서 보이잖아요. 근데 복습은 앞설 대상이 없잖아요. 오히려 뒤쳐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되게 성찰의 기능이죠. 나 음. 이거 아는데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있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발견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질이 멸렬한 과정 끝에 그냥 한 가지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삽질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습은 그냥 쭉쭉 나가니까 뭔가 되게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선은 내가 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그리고 뭐
요즘은 뭐 AI가 생겨가지고 공부 필요 없다. 뭐 공부 뭐하러 하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게 공부는 기초 소양이잖아요. 그 기초 소양을 기르지 않는다. 뭐 예의나 뭐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것만큼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안 하면 뭐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전국에서 날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보통 사람은. 그죠? 그쵸.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생긴 유전자로 살다가 생긴 유전자로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야말로 폭력적인 말 아닌가요? 나는 누가 어떤 애한테 너 공부 안 해도 돼. 너 공부과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상처받아서 그 사람은 오기가 생기지 그 않을까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고 고통받아야 되는 거 신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노력이나 뭐 준비해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뭐 극소수의 과학자들 그런 거는 안 될 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능이나 재능의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물리학이나 뭐 뉴턴 정도의 과학자들 그런 사람은 뭔가를 새로 발견해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기초 소양을 위한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누구나 해야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평생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꼬리발 사람들은 불평등할 때 자기가 이득을 볼 때는 가만히 있더니 거기에 뭐 어떤 누구죠? 그 무슨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지? 장애 아이들? 아 특수. 특수학교 들어가니까 되게 거세게 반응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기 이득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평등이라는 게 자기 이득이 안 되니까 오히려 되게 강자의 입장에서 더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잖아요. 민서는 평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에서의 평등. 사람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음. 그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불평등이 아주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게 없어진 게 제가 유튜브만 켜도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민서는 교육적인 불평등이라는 게 불평등과 평등이 무엇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불평등과 평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게 평등이란 거는 약간 기준을 세워야 될 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거를 따로 뭐 이건 평등하다, 이건 불평등하다 이렇게 따로 나눌 수는 없던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고래독에서 보면은 꼬리말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음.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입장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입장의 차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특수부대와 그런 부모님들은 뭐 당연히 그 자녀가 가까이 다니고 싶어 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 열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특수부대가 특수학교 네 그죠? 특수학교가 저는 여기서는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도 '그렇게까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특수학생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게 근데 굳이 열어야 되나. 어디엔가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수학교 아이들이 어디엔가는 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네. 맞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중에 떠서 학교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인제 꼬리말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오냐. 넓은 머리말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허구적인 거예요. 약간 꿈 같은 얘기예요. 평등이라는 게 어떤 게 평등인가? 똑같은 결과를 다 주면 그건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득이나 원하는 게 다 다른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얘는 100 만큼 노력했는데 100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 만큼 노력했는데 100을 주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예. 그죠? 물론 인제 어린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맞는데 여기서 인제 어른들의 싸움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쉽게 쓰여진 글이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민서는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말과 꼬리말의 약간 싸움 다툼? 음. 고래동 천원 공부방 이게 생기자
보니까 되게 꼬리말은 조용해졌고 머리말은 시끄러워졌고 음. 그걸 또 없애버리니까 머리말은 또 조용해졌고 음. 꼬리말은 또 이렇게 화내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비유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맞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민서에게 공부는 뭐예요? 공부란 무엇이죠? 미래를 꽃밭에 이어줄. 미래의 꽃밭을 이어주는 거? 네. 고래동 천원 공부방을 한 줄로 하자면? 고래동 천원 공부방.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약간 사람 본성이라 해야 되나? 사람의 본성, 교육에 네. 대한 본성? 네. 사람의 교육에 대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천원 공부방이? 네. 사람의 교육에 대한 본성이 드러난 천원 공부방? 그렇게 생각해요?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3점. 요즘 맞죠? 3점. 왜요? 재밌게 읽었고 음. 되게 생각해볼 문제가 되게 컸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큰 문제를 딱 두 갈래로 나눠서 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천왕국방을 그냥 끝까지 다 이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특수학교가 갑자기 특수학교가 등장하면서 나와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목소리를 냈다. 특수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오히려 어른들이 부끄럽게 목소리를 내는 게 그건 의미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